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미래통합당의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, 이 피해 진상규명 TF라는 게 있죠.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이요, 11일 이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, 이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석연치 못한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도 말이죠. 우선은 늘 가지 않던 그 파주집에, 거기 손 소장이 왜 그날은 거기 가려고 했는지, 또 가면서 윤미향 씨하고 뭐 아니면 사무실에다가 거기 간다고 알리고 갔는지, 알리면서 그 이유도 말을 했는지, 그 안 알리고 만약에 갔다면 진작 왜 그 사람을 찾지 않았는지, 알리고 갔다면, 그래서 연락이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면, 아니 사람을 보내든지 이랬어야지. 그날 밤이 돼서야, 그것도 여성 보호자관이 그 밤에 파주에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? 가서 뭐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초인종을 눌러도 안 되고 문을 두들겨도 안 되고,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건데요. 아니 평소에 그렇게 잘 알던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, 연락 체계가 안 돼가지고 그랬고, 그럼 낮에 사람도 안 보내고 밤에 여성 보호자관을 보내고,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죠. 그 다음에 윤미향 씨하고 손 소장하고 그렇게 뭐 친자매 이상으로 이제 친했다 치더라도, 아니 윤미향 씨가 이렇게 건재한데 손 소장은 검찰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검찰이 뭐 불러다 조사한 적도 없고, 그런데 왜 손 소장이 이렇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, 그것도 의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윤미향 씨의 경우 말이죠. 손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날 밤에 하필이면 1년 5개월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손 소장에게 보내는 글, 이걸 거기 왜 또 올렸습니까? 아주 절절하게 두 사람 사이의 그 친의 정을 강조한 그런 글인데, 그걸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올렸다가 또 조금 있다가 내렸는지, 아니면 무슨 뭐 윤 씨가 말이죠, 손 소장한테 뭔가 정에 호소할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, 이것도 의아하죠. 그런데 윤 씨는요, 8일 날 아침에 의원회관 530호죠.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면서 뭐 나 죽는 모습 그거 찍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냐? 이런 식으로 쏘아붙였다는 것 아닙니까? 아니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을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요? 그걸 보면 말이죠, 윤 씨가 뭔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손 씨는 무엇을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알았을까요? 손 씨 명의로 된 그 개인 계좌, 여기로도 사망한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을 받았다고 하죠. 그런 걸로 미뤄봐서 그 옛날에 박영수 특검이 만들어낸 말 있지 않습니까? 경제공동체, 유럽 경제공동체, 그런 게 아니라 이 경제공동체 두 사람도 그런 관계였냐,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, 경제공동체였다면 손 전 소장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겠죠. 그렇지, 아무리 그렇지만은 실제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윤미향 씨 아닙니까? 근데 이 사람은 건재하잖아요. 그래서 혹시 윤 씨가 말이죠, 무슨 뭐 손 소장이 들어주기에 상당히 힘든 어려운 그런 주문을 하지는 않았을까? 그런 게 손 소장을 엄청나게 부담감에 시달리게 하지는 않았을까? 이런 이제 의심도 할 만하죠. 그간에요. 그러니까 지난달 7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온통 말이죠,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데 문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손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게 알려진 게 7일 날이고, 바로 그 다음날 8일 청와대에서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정의연, 윤미향 한마디도 안 했고요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. 아니 누가 손상을 입히고, 예? 누가 저기 부정한다고 그럽니까? 그 다음에 피해자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다.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? 누가 무너뜨립니까?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누가 무너뜨립니까? 이용수 할머니 폭로가 그게 무너뜨린 겁니까?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이 보도한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?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. 누가 도전하는 겁니까? 아니 문 대통령 누구한테서 무슨 보고를 받는 건지, 우선 그게 정말 의심스럽네요. 누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보고를 했는지, 아니면 누가 그 대통령 귀에다 그런 말을 하는지,
손 소장의 죽음이 알려진 7일 아침 일찍부터요, 윤미향 씨는 마포 쉼터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서 보도가 됐죠. 그렇게 인정이 깊어 보이는 윤미향 씨가요, 지난 2007년, 그때 이제 정대협을 이끌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 신미자 할머니 장례식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답니다. 정대협 사람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, 정부 관계자도 전혀 없었답니다. 그냥 여가부의 그 조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답니다. 그뿐입니까? 그 남산에 가면 그 위안부 할머니 기림비란 게 있죠. 비석을 그 정대협이 세웠는데, 거기에 신미자 할머니 등 최소한 8명의 이름이 빠졌답니다. 왜? 자신들에 대해서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다, 이렇게 알려졌죠. 참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? 더 황당한 거는요, 그 소관부처가 이제 여가부 아닙니까? 여성가족부. 여기에서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. 어떤 자료냐 하면, 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, 그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, 또 그동안 회의한 내역하고, 그 다음에 정의연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, 이런 거 좀 제출해달라 이랬더니 3일날 요청을 했는데 8일날 못 준다,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. 여가부에서.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, 거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못 준다더랍니다. 아니, 개인정보 가리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도 기고만장해 있는 거죠.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속내가 뭔지 모르겠어요. 여당도 마찬가지고. 아니, 위안부 할머니들은, 그러니까 일본군이 그 제도적으로 그런 위안부 제도를 갖고 있었다, 이걸 입증하고, 살아있는 증거로서 할머니를 내세우고, 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이것을 고발하고, 또 일본 법정에도 나가고 하는 이런 용도로만 필요했는지.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간으로서 존엄이라든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 점에서는요, 정의연, 정대협 또 그런 유사 단체, 몇몇 단체도 비슷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여기 몇 분 자기들끼리 나누어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는 무슨 쉼터인지 이런 데 갖다 모셔다 놓고 이 쇼윈도우 안에 마네킹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을 내세워가지고 쇼윈도우 앞에 내세워 놓고 협찬도 받고 기부금도 받고요, 정부나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보조도 받고, 그러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써야 될 때 자기들 쓰고 싶은 데 썼다는 것 아닙니까?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면 이건 말 그대로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 아니겠습니까? 할머니들 그렇게 이용하다니. 그래서 말이죠, 검찰, 언론은 끝까지 이 진상을 파헤쳐야 됩니다. 아니, 윤미향 씨가 잘했으면 잘했는 대로, 그러나 용서 못할 일을 했으면 그 용서 못할 일을 한 그 진상을 파헤쳐야죠. 국민들은 그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. 권리가 있죠. 검찰에 기대를 하고요, 언론에도 기대를 합니다. 언론은 제발요, 좀 왜곡해가지고 비틀어서 보도하지 마세요. 있는 그대로 보도 좀 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